마지막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4박 5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네. 그리고 또 제 강의도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여기는 731 부대가 예전에 있었던 곳입니다. 맞죠? 그래서 사실 쌤이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잔인한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또 강의보다 먼저 이게 여건상 먼저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예전에 왔을 때는 원래 여기에 전시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였는데 지금은 저기 신관에 전시가 됐었는데, 제 선생님 기억에는 예전에 구간 전시가 더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기억에 여기가 더 잔인했던 게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 볼 때 좀 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때보다는 조금 덜 잔인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731 부대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731 부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육하 원칙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 좀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육하 원칙 다들 아시죠? 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래서 이 6개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731 부대를 알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731 부대를 좀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최근에 이게 좀 이슈가 된 적이 있긴 해요.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에 경성 크리처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박서준이랑 한소희 나오는 거. 그게 약간 이 731 부대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생체 실험하는 내용이요. 위안부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날 쯤에 좀 문제가 됐던 이슈가 있어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총을 맞고 사망한 아베 총리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 아베가 2013년에 자기네 일본에 있던 자위대 비행기 부대를 방문을 해요. 그리고 8대의 항공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731이라는 번호가 적혀있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렇게 웃는 모습을 사진을 촬영해서 나간 적이 있어요. 난리가 납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난리가 나요. 근데 일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연하게 그걸 탄 거다. 아무런 의도가 없다. 의도가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화를 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731 부대는 누가 만들었냐? 당시에 일본 천황의 명으로 일본의 부대에서 만든 특수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밀부대. 그리고 아까 길 가다가 전시실을 돌다가 한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731이냐고. 이게 부대 코드 번호예요. 여기 이제 남 선생님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여러분들 놀랬겠지만 제가 생긴 거와 다르게 대한민국 국군 장교 출신입니다. 네, 장교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8사단 강원도 철원의 오뚜기 부대의 포병 부대예요. 대포를 쏘는 부대. 근데 8사단의 부대가 여러 개 있는데 각각 부대마다 코드가 있어요. 선생님은 73 포병대대예요. 이것처럼 앞에 73, 하필 또 부대 이름도 73이네요. 어쨌든 이런 부대의 코드 번호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뭐 731이라는 숫자가 막 따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반번호 같은 이런 코드 번호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일본은요, 1930년대부터 전쟁에 미쳐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1931년도에 중국의 만주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만주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1932년도에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전쟁이 더 미쳐가요. 1937년도에는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중일전쟁을 일으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난징 대학살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리고 전쟁에 더 미쳐가요. 1941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조국해로 얘기를 하죠. 미국을 진주만 공습으로 공격을 합니다. 전쟁의 스케일이 지금 봐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전쟁의 스케일이 자꾸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쟁의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식민지였던 나라로부터 약탈해가는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중일전쟁이 터지자마자 일본이 1938년도에 국가총동원령이라는 걸 때려요. 조선으로부터 모든 걸 총동원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을 당하셨던 그 할아버지들,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중일전쟁 터지고 난 직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1938년 국가총동원령이 발표되면서. 그러면 이 731 부대는 언제 만들어지냐?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 1936년에 만들어져요. 그럼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 만주를
장악하고 이제 다음에 중일전쟁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중국 본토로 가려면은 막대한 자원과 막대한 물자와 막강한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걸 대비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생체 실험, 살아있는 사람을 실험을 해서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잔혹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36년에 맞죠? 어떻게 잔혹하게. 그러면 이때 동원된 사람들은 누굴까요? 인체 실험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여기 중국인들이 많이 끌려갔겠죠. 그리고 우리도 독립운동을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항일운동 하시는 분들이 계셨겠죠. 그분들 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시관을 보면서 사람 사진 있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 것들은 다 항일운동가예요. 중국에서.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독립운동가들도 이곳으로 끌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기록에 따라서 몇 명이 희생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최소 1000명에서 최소 많게는 10,000명까지 희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얼빈에 이걸 만들었냐? 하얼빈은 일단 교통의 요지예요. 그리고 만주를 장악해서 이제 중국 본토로 갈 거 아니에요. 중일전쟁 일으킬 때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날씨가 어떻다고 얘기를 했죠? 하얼빈은 추워요. 그래서 전쟁 때 사실은 군인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게 동상이에요. 동상. 한겨울에 군복 입고 전쟁하러 가서 발이 얼고 손이 옵니다. 이 동상 치료제나 아니면 이걸 테스트하긴 여기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잡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때 밖에 그냥 내보내는 거야. 맨몸으로. 사람 몸이 다 얼겠지. 그러면 그걸 테스트를 합니다. 아, 얼었다가 따뜻한 데 갔더니 1시간 만에 몸이 녹네? 이걸 일일이 다 생체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전시실 봤을 때 이게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팔 이렇게 했고 누가 이렇게 몽둥이 이렇게 때리는 거 본 적이 있었을 거야. 아까 전시관에서. 그게 뭐냐면 테스트를 한 거야. 밖에 이렇게 손을 일부러 얼려놓고 나무 몽둥이로 때립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돌아오냐. 그럼 실제로 이게 때리면 널판지 깨지는 소리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가혹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여기는 세균전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일 잔인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물에다가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균을 태웁니다. 그리고 강제로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은 뭐 남아있는 증언이나 따르면은 바로 고통스럽게 들어오는 순간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고, 그 다음에 아예 기절을 한다거나, 보통 그렇게 주사가 맞으면 3일에서 5일 안에 죽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데이터를 한 걸 바탕으로 실제로 세균전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주 일대 의문의 질병이 돌았는데 그때는 이게 왜 이러지 했지만 지금 이제 밝혀지는 기록에 따르면 이때 세균전을 투입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32 부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잔혹한 모습.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정말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732 부대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사실 여기 얘기한 것도 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약간 필터링? 더 잔인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걸 얘기를 하기에는 좀 너무 잔인해서 일단 요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이 732 부대가 이렇게 운영이 됐고요.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건 뭐냐면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강복을 했다라는 거는 일본이 패망을 했다라는 거죠. 일본이 망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냐?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이걸 모두 다 불 지르고 다 태웁니다. 다 태우고 도망가요. 그렇지만 그 남은 자료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전시관 보니까 이렇게 깨진 유리 그릇 다 있잖아요. 이게 발굴 조사를 통해서 찾아낸 거를 지금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걸 주도했던 당시 일본 군인 소속의 의사들 법정에 섭니다. 전쟁이 끝나고 전범 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은 법정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데 이들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미국과 딜을 해요. 미국이 이 자료가 너무 탐나는 거예요. 왜? 어느 나라에서 사람을 수천 명, 수만 명을 실제로 동원해서 실제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독일의 나치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자료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넘겨주면 너희들은 빼주겠다. 그래서 미군에서 재판받은 이 732 부대의 의사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나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실제로 이때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각종 논문을 내면서 유명한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중국에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큰 건물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 사람들도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여기에 또 우리 만주에 있었던 항일 운동가들도 많이 또 부대 생체 실험에 또 당했다라는 거. 그래서 생체 실험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생체 실험에 끌려왔던 항일 운동가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부류예요. 일본이 기록에 적어놨어요. 끌고 오는 항일 운동가, 독립 운동가는 딱 두 부류.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경우, 또는 밀정, 우리의 스파이가 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저히 갱생이 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얘는 독립으로 꽉 차 있다,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꽉 차 있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여기로 끌고 와서 생체 실험을 또 시켰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732 부대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진짜 4박 5일 동안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네, 많은 걸 좀 얻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